예, 안녕하세요. 이만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역사를 데이터로 바꾼 사례입니다. 물론 이름을 역사라고 짓긴 했지만 역사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더 첨언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목은 역사라고 정했습니다. 역사를 데이터로 읽는 방법. 예,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이 상황, 이 대학이라는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이 상황을 도식화해보면 계속 수업 시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배우는 주체이자 가르치는 주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들이 전공에 속하건 지금처럼 교양이건 간에 어떤 세계를 탐구하게 되고, 그 세계 범위는 제한을 두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의미에서의 세계를 탐구하게 되는데, 그 탐구하는 과정에서 장치와 인공물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학 생활의 대부분 여러분들 중고 초중고등학교 생활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 시스템을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한 번씩 다 해보고 사회생활을 건너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 그리고 탐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와 인공물을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적응되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방법을 더 잘 다루는 방법을 배워서 그렇게 사회를 진출하게 하는, 그게 교육 시스템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장치와 인공물을 통해서 세계가 데이터로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데이터 그 자체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역사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데이터로 바뀐 세계의 역사를 읽어볼까요?입니다. 사례는 이 사이트인데 갭마인더라는 사이트입니다. 그 한스 로슬링이라는 의사가 있고, 이건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예, 이 사이트입니다. 갭마인더라고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고요. 이 사이트를 먼저 간단히 사이트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숫자는 연도입니다. 1800년부터 뭔가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고, 예, 그리고 저 동그라미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의 색깔은 저쪽 위쪽에 있는 대륙을 의미하고, 동그라미의 크기는 그 나라의 인구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X축은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Y축은 평균 기대수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800년부터 2021년까지의 각 나라별 1인당 국민소득과 평균 기대수명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00년 즈음에,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저런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데이터는, 그러니까 국민받은 국가기관에서 수집해놓은 데이터를 공개 데이터 형태로 그렇게 공개한, UN이건 UNDP건 이런 국가기관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시각화를 한 겁니다. 이 사이트를 만든 분을 소개해드리면 한스 로슬링이라는 이제 의사이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 적어도 10년 이상 동안은 의사라기보다는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활동을 하셨다고 이해합니다. 북유럽의 출신의 의사였고,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을 얻고 난 다음에 한동안을 국경 없는 의사 생활을 했고, 주로 국경 없는 의사 생활을 했던 위치는 아프리카에서 감염병이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부정적인 의미로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의미로 그 나라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의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고, 국경 없는 의사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되게 혼란스럽고 난처했던 게, 아프리카의 현실을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한 그 현실을 자신의 모국에 해당하는 잘 사는 북유럽으로 가서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 그게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는 게 너무 답답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못 믿겠다 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일 수도 있고, 어떻게 사람 사는 곳이 그러냐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더 잘 드러내고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 혹은 사이트 도구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만들고 막 여기저기서 발표를 하시다가 그러고 테드, 여러분들 잘 아시죠? 테드 강연에서 발표를 했고, 그 테드 강연을 발표하는 것을 본 유명하면서도 또 돈도 있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결국 구글이 일부를 인수했다가 다시 구글에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다시 나와서 겟마인더라는 NGO 활동을 그 이후부터는 계속합니다. 겟마인더는 NGO에 해당하고요. 한스 로슬링의 가족 딸과 사위, 이렇게 해서 주로 핵심 멤버가 그렇다고 알고 있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활동을 기록하는 책을 씁니다. 예. 팩트풀리스라는 책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얘기들을 본인의 이야기를 쭉 정말 이렇게 실감나고 막 절절하게 그렇게 기술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800년부터 2021년까지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노란색 계열의 원들이 먼저 선행해서 변화해가고, 변해가는 방향은 위쪽 방향으로 변해가고, 오른쪽 위쪽 방향이라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계속 늘고, 그리고 평균 기대 수명도 같이 계속 늘고, 그리고 대륙이 노란색 계열이 먼저 변한다는 것은 유럽이겠죠. 그리고 쭉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붉은색 계열, 그러니까 아시아권이겠죠. 그리고 저기 파란색 계열, 아프리카겠죠. 그게 뒷부분으로 처지면서 쭉 줄을 서는 모양새.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이 부분만 잠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9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보이십니까? 이 17년과 18년 사이에 쭉 아래쪽으로 모든 동그라미 쭉 아래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기대 수명이 10년 가까이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17년과 18년. 죄송합니다. 1917년과 18년 사이에 1915년, 16년, 17년, 18년 그리고 19년에 다시 그 이전 상태로 돌아옵니다. 1918년과 17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수업 시간에 항상 이 사이트를 소개해 주면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세계사적인 규모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볼 학생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뒷부분 데이터까지 계속 플레이시키면서 보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네. 영향인 것 같다고. 뒷부분에 2차 세계대전 즈음에도 그렇게 평균 수명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떨어지는 패턴과 1차 세계대전에서 떨어지는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예. 2차 세계대전에서는 그 특정 대륙은 크게 요동치지 않았거나 예를 들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에서는 그렇게 많이 요동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1916년, 17년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뒷부분에는 2차 세계대전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왔고 팬데믹이 온 첫해 이제 온라인으로 이 수업을 이런 형태로 했었고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의견을 줬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저거 스페인 독감인 것 같다고. 이게 저는 지금은 저게 그 스페인 독감이 만들어낸 그 현상을 대표하는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중에 어떻게 해석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대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플레이 시켜놓고 세계사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했고, 그 인류사가 어떻게 변화해가는구나, 인류사가 변해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인가 보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이 사이트를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이 사이트를 추천하는 이유를 이제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데이터를 바꿀 수 있어요. 물론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는 나라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나라를 선택을 하고 저장해두면 그 나라의 그 자취가 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 찾아보죠 뭐. 이렇게요. 사우스 코리아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셨죠? 저쪽에 우리나라 그래프에서 인당 국민수들이 뒤로 쭉 이렇게 들어간 것은 전쟁 여파 전쟁 여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시는 것은 그 다른 나라를 선택하고 나면 바로 보이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또 다른 기능으로는 데이터를 바꿀 수 있습니다. X축이 인당 국민소득인데 X축을 선택을 하면 데이터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그 데이터를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전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받은 기관에서 공개한 그 데이터들이니까 믿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데이터 선택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Y축의 데이터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색깔 데이터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크기 데이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축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로 바꾸어서 이 그래프 패턴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꼭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뭔가 딱 정해진 X축과 Y축의 값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값들이 종이에 인쇄돼서 흔히 교과서라고 부르는 종이에 인쇄돼서 그러니까 독자건 학생 측에 전달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서 인공물과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트는 기본적인 패턴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는 사용자가 선택해서 사용자의 관심을 이곳에 반영을 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의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세대는 같은 그룹이라고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읽는다는 것의 대상이 질적으로 바뀌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지금 한 10년 동안 계속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빅데이터나 혹은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된 상태로 더 많은 데이터가 우리들 생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드러날 테고 지금 이 사이트처럼 종이의 인쇄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종이에는 이런 형태로 저는 이걸 6차원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6개 차원을 사용하거든요. X축, Y축, 그 다음에 연도, 그리고 동그라미 크기, 동그라미 색깔 이렇게 6개 차원. 종이 지면에서 인쇄를 할 수 있는 데이터는 2차원이 거의 최대쯤 3차원을 인쇄를 하면 독해하는 것이 좀 난처해지거든요.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개 차원이 돼버리면 거의 근데 이게 6개 차원일 경우에는 종이에 인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기호를 이용해서 인류가 그 당시에 발견했건 그 전해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전수를 받았건 간에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하기 위해서 사용해왔던 기호와 그리고 기호를 새겼던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그 종이는 물론 그리고 바위건 뭐 진흙이건 파피루스건 이런 것들은 대부분 2차 평면입니다. 거기에 지식과 정보를 특정한 기호 가장 상징적인 대표적인 것이 문자죠. 그런 기호를 이용해서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던 시기에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10년 안쪽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고 표현하는 방법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풍부한 데이터로 변환되는 지식과 정보들이 드러날 거고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간단한 형식만을 우리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제공을 하지만 어느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인공의 인지 시스템들이 이 데이터로 드러난 현상을 해석을 해서 우리한테 정리정돈해서 전달해주는 시기가 멀지 않아 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읽는다는 것의 대상이 등장하는 시기가 요즘 시기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한 세대,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되는 세대인 것 같고 언제쯤인가부터는 아마도 약간 다른 종류의 인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다른 것들을 읽으면서 자란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는 이것이 앞에 보여드렸던 행성단위의 데이터도 그렇고 수천만 권의 책을 다루는 그 사례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몸을 데이터로 다루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몇 가지 더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것들과 같은 사례들이 더 많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게 되고 우리들에게 노출되고 읽는다는 대상으로서 등장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시절이 꾸준히 더 시간적으로나 그 대상의 가지수로나 훨씬 더 풍부하고 많은 시간을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유럽의 어느 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는 어떤 특정 기술을 이용해서 경험하게 되죠. 어제 그곳에서 어떤 폭격이 있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우리는 알게 되죠. 이제 그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그렇게 예전 일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멀리 느끼지 않고 굉장히 가깝게 느끼는 정말 그 하나의 공동체처럼 경험하게 되는 것도 대표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그런 걸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볼까요? 이걸로 해볼까요? 이것은 Y축을 그 여성 한 명당 이건 그 해석해보자면 아마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임기 여성 한 명당 태어나는 아이의 수라고 일 겁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를 켜놓고 했더니 다른 나라들이 잘 안 보이네요. 이거 다시 끄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X축은 그대로 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 그리고 Y축은 가임기 여성 한 명당 태어나는 아이의 수 그리고 그 1800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역시 데이터가 있는 노란색 계열의 나라들이 계속 뭔가 변화가 있고 움직이고 그리고 여성 한 명당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7명, 6명, 5명 근처에 있던 그룹에서 점점점 4명, 3명, 2명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20세기 후반을 들어서 급격하게 내려오기 시작하고 21세기 들어서는 아래쪽으로 수렴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만 2명 근처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한 명의 여성에게서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계속 줄고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늘고 그리고 그게 그 대륙별로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 결국 또 아프리카 쪽이 뒷부분에 남게 되고 아시아권이 남게 되고 그리고 유럽권이 이쪽 앞쪽 이걸 앞이라고 부르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여튼 구분하자면 변화가 이쪽에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걸 앞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을 그 X축과 Y축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예전에 그 수업에서 한 여학생이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그러니까 그 1인당 국민소득이 늘면 그러니까 점점 부자가 되면 될수록 여성 한 명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수가 준다. 그러니까 혹은 이게 줄었기 때문에 이게 늘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원인인지 이게 결과인지를 놓고서 X축과 Y축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원인이 되어 태어난 아이의 수가 줄었다로 설명할지 태어난 아이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이 늘었다라고 설명할지 어느 게 더 적절한 설명인지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려는 시도를 그 학생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원인이고 어떤 것을 결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야 이걸 원인으로 저기 결과라고 설명하면 야 이건 너무 위험해 보이고 이게 그게 맞나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인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더 많은 다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뭔가 상관이 있나?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흐름에 패턴이 있는 것 같다는 정도로 설명하시는 정도로 멈추시고 실제로 여러 데이터를 찾아보시고 그래프를 표시하시고 그것을 해석해 가시면서 그러니까 정말 관심이 가는 데이터 셋이 나온다면 이 데이터 실제 관심 가는 데이터 셋이 나온다면 이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는 추가적인 증거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그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걸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고 싶으시다면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증거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 사이트를 다루시면서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국가별 근현대사를 다차원 데이터로 읽는 방법과 사례라고 이걸 붙인 사례입니다. 겟마인더입니다. 검색해서 사이트 금방 나오니까 찾아서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겟마인더라는 그 사이트이자 혹은 NGO에서는 이 프로젝트 말고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 말고 다른 형태의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프로젝트들도 가서 좀 봐주셨으면 싶습니다. 그게 이 세 개를 그 데이터로 바꾸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거나 정말 잘 모르는 어떤 현상들을 데이터로 바꿔서 우리의 이해도를 높이자, 우리 인류 전체의 이해도를 높이자라는 그 한슬로슬링의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계속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마지막으로 이게 처음에 제가 역사를 데이터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역사라고 굳이라고 참 뭐라고 부를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국가, 개별 국가, 세계사적인 의미에서의 개별 국가들 이런 의미로 혹은 역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국가 혹은 역사의 변화를 탐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을 읽는 새로운 방법의 사례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